종가 하나 끼지 않고 돌아가는 골이 없다 할 정도로 많은 종가가 모여 있는 곳. 그만큼 제사도 잦은 곳이 바로 안동인데요. 상주에서 살다 시집온 영숙 씨에게는 안동식 제사도 간고등어도 낯설기만 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그 제사 음식을 장만하는데 고등어를 꼬지를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어 꼬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지도 안 하고 이래서 그냥 뭐 진짜 고등어 그대로 옆에다가 그 쌀이나무 꼬지를 하나 해가지고는 쪄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어른이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좀 혼을 좀 났습니다. 달마다 돌아오는 제사 때마다 귀한 생선을 구하는 것이 어려웠던 안동 사람들에게 해결책이 돼주었던 간고등어. 그들이 간고등어를 선택한 데에는 뿌리 깊은 양반의식도 한몫을 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니까 문어, 학문. 그리고 고등어를 또 즐겨 먹는 가장 가까운 그 관념은 높이 되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 고등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즐겨 먹게 되죠. 그 고자는 뭘 고자로 생각합니까? 뭐 그건 아닌데, 근데 이제 어감상 고등어는 높이 되는데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아마 깔려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봉제사 접빈객, 즉 제사와 손님 맞이를 중요시하는 안동에서 간고등어는 제사는 물론 손님 맞이 음식으로도 요긴하게 사용됐는데요. 요즘엔 안동을 넘어 전 국민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다양한 요리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고등어는 소금에 절였기 때문에 따로 간을 세게 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육질이 단단해 씹는 맛이 일품인데요. 뭐니 해도 가장 큰 매력은 부담 없는 가격이겠죠. 그래도 조기나 이런 거보다는 좀 쌌거든요. 싸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님 대접하기가 좀 쉽고 뭐 그렇게 막 소금 단지 안에서 짜라도 그게 맛이 있었어요. 내륙 지방이었던 탓에 짭짤한 간고등어가 사랑받던 안동과는 달리 서남해안의 다양한 수산물이 모여드는 항구 목포에서는 생물고등어가 밥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지금 고등어 지금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고등어 싱싱하네요. 네, 바로 아침에 네, 수협에서 바로 들어온 거예요. 바로 들어온 거. 네, 잡아. 이 지금 이 고등어를 뭐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고등어 찜도 해주시고 구이도 해드리고. 고등어가 흔했던 만큼 다양한 요리법이 있었지만 전라도에서는 고등어 묵은지찜을 가장 즐겨 먹었는데요. 잘 익은 김치를 넣고 자작하게 졸여내면 다른 반찬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고등어에 네. 자, 고등어를 넣고 묵은지 하나 올려놓고. 또 묵은지를 올려놓고 요 묵은지, 이야, 이 숙성된 묵은지 사장님 한번 드셔보세요. 같이. 이 탱탱한 살 좀 보세요. 와, 짜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부터 나.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사실 이 고등어 묵은지 찜이 밥도둑이잖아요.
안 벌어졌던 입도 얘 맛있는 거 보면 벌어져요. 묵은지의 깊은 맛과 곁을 만난 고등어의 그 탱탱한 살과 다 됐어요. 부족함 없는 완벽한 맛이에요. 와. 잘 익은 묵은지와 고등어의 환상적인 조합. 밥 한 그릇은 문제 없겠죠? 고등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어서 각 지역마다 다르게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에서는 이렇게 잘 익은 묵은 김치를 자작자작하게 끓여서 만든 고등어 묵은지 찜이 별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식재료와 만나서 어떻게 밥상에 올라가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고등어 요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자반구이입니다. 특별한 양념이나 기술 없이 소금에 절인 고등어를 노릇하게 구워내기만 하면 완성. 조선 무쌍 신식 요리 제법에선 자반은 원래 좌반으로 밥 먹는 것을 도와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고등어 요리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생선이 귀했던 경상도에서는 고등어 한 마리로도 온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탕을 즐겨 먹었는데요. 고등어 살이 이렇게 이제 다 해지도록 걸러주세요.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철이면 미꾸라지 대신 끓여 먹었던 고등어 추어탕. 추울 때 끓여주는 거거든요. 한 숟가락 정도 넣어주세요. 고등어를 삶아낸 국물에 맛이 서로 배춧잎, 어우러지고 숙주 등을 넣고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된장과 들어가니까 고추장으로 간을 해서 끓여냈습니다. 근데 이제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너무 텁텁하다는 느낌이 약간 들으니까요. 영양면에서도 미꾸라지에 뒤지지 않는 고등어 추어탕은 구수하면서도 개운한 뒷맛이 일품.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이면 매서운 한파도 두렵지 않았죠. 고등어 추어탕이 한여름이라든가 뭐 봄이라든가 이럴 때 아무 때나 끓여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고등어 추어탕을 이렇게 끓여서 먹는 거죠. 구이와 더불어 가장 흔한 고등어 요리로 꼽히는 조림은 제주에서 시작된 향토 음식입니다. 대부분들은 처음부터 생무랑 고등어랑 넣어갖고 오래 졸여주게 되는데 고등어 요리는 단번에 금방 불 끓여갖고 이렇게 먹게 되면 깊은 맛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무를 먼저 하지 않을 때는 한번 졸여서 애벌로 끓여놓은 다음에 그 다음 끼니에 데펴 갖고 먹어야만 제맛이 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돼요. 특히 고등어와 무는 맛도 잘 어우러지지만 무엇보다 영양면에서 찰떡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무의 비타민C와 소화효소가 고등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양을 보완해주고 비린내까지 잡아줍니다. 더욱 칼칼하고 깊은 맛을 느끼고 싶다면 전라도식 묵은지 조림이 제격. 하지만 오래전의 고등어 조림은 지금처럼 묵은지나 고춧가루 범벅이 아닌 집간장을 이용한 음식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의 자극적인 입맛에 맞춰 변화되어 온 것이죠. 김치를 이용했다라든가 이런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음식들은 우리가 근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자꾸 우리가 입맛이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묵은지 같은 거를 이용해 갖고서 우리가 이제 그 어차피 김치 속에 들어가는 양념이 고등어 조림이나 이런 찜 하는데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김치 양념을 적절히 잘 이용해서 응용한 요리고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되죠. 지역에 따라 재료에 따라 그리고 세월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식탁에 오른 고등어.